오늘의 영상은 엑스레이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르게 촬영해봅시다입니다. 먼저 파노라마와 페리오피칼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봅시다. 파노라마. 파노라마란 상하악골 전체 부위를 한 장의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X선 관두와 필름이 환자의 두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촬영됩니다. 또한 무치악이나 개구불능으로 분해 촬영이 곤란한 환자에게 촬영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의 용도.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의 평가. 악골의 광범위한 병소 평가. 매복치나 제3대 구치의 평가. 치아의 발육 과정 및 발육 이상을 평가할 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노라마를 촬영해 볼까요? 촬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줍니다. 파노를 선택한 후 컴퍼를 누르면 장비가 움직이면서 환자 포지셔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신 서포트와 바이트 블럭을 설치하고 환자를 활용실로 안내합니다. 환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귀금속과 안경 덴처 등을 제거해줍니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납 방호복을 착용시킵니다. 이때 납 방호복이 목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줍니다. 바이트 블럭에 비닐 커버를 씌운 뒤 환자의 양손을 핸들을 잡도록 해줍니다. 바른 자세를 위해 환자의 어깨가 평행이 되도록 자세를 교정합니다. 환자가 전치로 바이트 홈을 정확히 물도록 유도합니다. 수직빔이 환자의 얼굴 중앙에 오도록 자세를 교정합니다. 업다운 스위치를 이용하여 턱받이를 눕혀 덩추가 펴지도록 유도하고 턱받이 높이를 조절하여 환자의 프랑크포르트 선과 수평 빔이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견치 레버를 조절하여 견치빔을 맞추어 줍니다. 만약 견치빔의 위치가 견치를 벗어나게 된다면 촬영 레이어가 앞궁을 벗어나게 되어 전치부가 확대 또는 축소된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빔 설정 등 모든 설정이 끝나고 환자의 자세가 완벽하다면 환자의 머리를 고정시킨 후 눈을 감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안내해줍니다. 레디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조사 스위치를 꾹 눌러줍니다. 조사 스위치가 눌러지는 동안 엑스레이가 조사되며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촬영이 끝났다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파노라마 촬영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무치악 환자들의 파노라마 촬영 시 바이트 가이드를 물지 않고 아래턱을 고정시켜 촬영하고 앞골 내에 잔존 치근, 매복치, 이물질 또는 병소가 발견되면 그 부위에 대한 치근단 영상을 추가로 촬영해야 합니다. 소아 환자들의 유치나 영구치 등의 발육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 시 반드시 납 방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들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은 발판 위에 올라가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환자가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기기를 내려 환자의 얼굴 높이에 맞추어 준다면 올바르게 촬영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의 페리오피칼에 대해 알아봅시다. 페리오피칼은 치아 및 치아 주위 조직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촬영법입니다. 다음은 페리오피칼의 원리입니다. 페리오피칼의 원리는 치아 장축과 필름이 이루는 각의 가상 이등분선의 중심선을 직각으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페리오피칼의 용도는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의 평가, 치근의 형태 평가, 치근단 병소 평가, 근관 치료 시 시술 평가, 근관 치료 평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위별 촬영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악의 환자 자세. 상악을 촬영할 땐 환자의 고개를 숙여 상악 교환면이 바닥과 평행하도록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악 전치부. 상악 전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안면부의 비첨을 향하도록 하고 환자의 앞면의 정준선 또는 좌우 중절지의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견치부. 상악견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환자의 안면부의 비익을 향하도록 하고 측절치와 견치의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상악 소구치부. 상악소구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동공에서 하방으로 내린 수직선과 비익과 이주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상악 대구치부. 상악대구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눈의 외양각에서 하방으로 내린 선과 비익, 이주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하악의 환자 자세. 하악을 촬영할 땐 환자의 고개를 들어 올려 하악 교환면이 바닥과 평행하도록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악 절치부. 하악 절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환자의 앞면의 정중 부위에서 하악 하연으로부터 상방으로 약 3cm와 만나는 지점에서 정중선 또는 좌우 중절치가 접촉한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하악 견치부. 하악 견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비익에서 하방으로 내린 수직선과 하악 하연으로부터 상방으로 약 3cm와 만나는 지점에서 측절치와 견치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하악 소구치부. 하악 소구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동공에서 하방으로 내린 수직선과 하악 하연으로부터 상방 약 3cm와 만나는 지점에서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하악 대구치부. 하악 대구치는 환자의 자세를 맞춘 뒤 눈의 외양각에서 하방으로 내린 수직선과 하악 하연으로부터 상방 약 3cm와 만나는 지점에서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인접면에 평행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제 상황에 따른 페리오피칼 촬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엔도, 페리오피칼 촬영. 파일을 꽂았을 때 근관의 개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파일을 꽂은 채로 페리오피칼을 찍기 전에 환자에게 입을 다물지 말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페리오피칼 촬영. 임플란트 어버트 체결 확인차 사용됩니다. 이때 촬영 시 자연치 않은 컨택이 집중되면 안 되고 일직선이어야 잘 나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패스웨이의 직각으로 각도를 세워야 잘 나오게 됩니다. 또한 촬영 시 하악보다 상악이 더 촬영하기 어렵습니다. 치아 후식 판독, 확인 촬영. 먼저 치관 후식 확인 촬영 시 사진을 봤을 때 치관이 나와야 잘 찍힌 것이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치근만 나왔기 때문에 치관 후식 확인 촬영 오류에 해당됩니다. 치근 후식 확인 촬영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치근만 나오거나 치관과 치근을 포함한 사진이면 판독이 가능하지만 다음 사진을 봤을 때 치관만 나온 경우 판독이 어렵습니다. 인접 면 후식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할 때는 사진처럼 치아가 수평적이고 겹치지 않게 찍어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주 상태 확인 촬영. 페리오피칼 촬영은 치주 조직의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때 촬영 시 잇몸 부위가 잘 나오게 찍어야 치주 조직의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근단 병소. 페리오피칼 촬영은 치근단 병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치근단의 병소가 다 나와야 판독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치근단 병소가 잘린 채로 나왔기 때문에 판독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사진이 역 V자로 찍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턱을 너무 들고 촬영했어요. 맞습니다. 턱을 너무 들고 촬영하게 되면
교합이 역V자가 되거나 평행 모양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이 V자로 찍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턱을 너무 숙이고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너무 숙인 채 촬영한다면 사진이 심한 V자 모양이 됩니다. 세 번째, 전치부가 수평적으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합제를 전방에 물고 촬영했어요. 정답입니다. 그럼 교합제를 후방에 물고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치부가 수평적으로 확대돼요. 맞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려면 앞니로 교합제를 정확히 물려야 합니다. 네 번째, 이 사진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정중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중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과도한 중첩과 불균등한 교합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이 사진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볼투과성 물건을 착용하고 촬영했어요. 맞습니다. 볼투과성 물건은 사진 판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고 촬영해야 합니다. 그럼 직접 파노라마를 찍어볼까요? 주민경님, 큰 사진 찍으러 가실게요. 저 따라오세요. (2001년 8월 14일생) 맞으신가요? 네. 임신 가능성 있으실까요? 아니요. 목걸이나 귀걸이 입에 꼈다 뺐다 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안경이랑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네. 이거 몸 보호하는 건데 이거 입고 촬영하실게요. 여기 발 맞춰서 한번 서보실게요. 여기 손잡이 잡으시고 여기 턱 올리시고 여기에 홈 있는데 홈을 앞니로 앙 물어보실게요. 네. 턱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이 해보실까요? 이 상태로 제가 들어올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눈 꼭 감고 계세요. 받으셨어요. 나오실게요. 이거 다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만 따라하면 친구들도 파노라마 촬영하기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아의 길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직각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중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평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수직각이 너무 크면 치아의 길이가 길어지고 수직각이 너무 작으면 치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치아 장축과 필름이 이루는 각의 가상이등 분선을 수직으로 조사하고 치아마다 수평각을 지켜 촬영하면 친구들도 페리오피칼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근데 방사선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꼭 찍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건강한 성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량은 1mSV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시 피폭량은 0.02mSV로 서울에서 뉴욕 왕복 시에 피폭되는 자연 방사선의 10분의 1 수치로 아주 미세합니다. 자동차 사고, 화재, 흡연, 비만 등과 비교해보면 미세한 방사선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은
필수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립시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